저격수라고 돼 있네요. 노승일 부장. 어제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쉬움이 있거나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뽑은 것 같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노승일 K스포츠재단 전 부장으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근무는 하고 있죠? 예, 현재 근무는 하고 있고요. 보직은 좀 바뀐 겁니까? 보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못 받는. 그러니까 그냥 직함을 그냥 노승일 부장이라 불러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내부에 여러 가지 뭐 제작 운영한 정강춘 전 이사장인가요? 네, 정동춘 전 정동춘, 예, 그 네. 이사장이 뭐 계좌를 뭐 봉쇄해가지고 막아 폐쇄시켜가지고 지금 월급은 못 받고 있지만 그대로 부장이다. 네, 맞습니다. 어제 증인으로 참석하셨는데 전반적인 소감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제 좀 아쉬운 점이 좀 많습니다. 좀 네. 아쉬운 점도 많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삼성 얘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최순실 변론을 하러 그 이경재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하고 유영아, 이경재요. 두 분 다 최순실 변론을 위해서 나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아하, 그래서 나온 거다. 네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저에 대해서 그 모함을 하는 누가요? 이경재 변호사 쪽에서 이경재 변호사가요? 네네. 그 뭐야 인신공격과 인신공격. 예, 비방하는 그런 그래서 서로 고성이 오갔다는 얘기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혹시 중간에 말 끊거나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어저께 그 유영아 변호사하고 다툼이 좀 있었는데 어제 그 두 신문하고 이제 반대 신문 자체가 유영아 변호사 쪽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줬거든요. 네. 근데 그쪽에서 질문하는 것 자체가 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진술 조사를 받았던 게 정치하고 결탁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본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제 진실을 왜곡돼서 질문이 나와가지고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언쟁이 높아졌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최순실 씨는 평상시에 사람들 관계에서 대하는 그 태도가 어떻습니까? 조금 뭐 위압적입니까? 아니면 조금 뭔가 허풍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수직적인 상하 관계인데요. 거기에서 직원들을 다뤘을 때에 좀 강압적인 지시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압적이나. 네네. 어제 무슨 이런저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생긴다 아니면 반대로 큰일 난다. 옛날에 큰일 났네 하고 많이 인용이 된 것 노승일 부장하고 전화통화했던 그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저하고 전화통화할 때. 네. 한편으로는 걱정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은 그 부분이 또 이렇게 따라서 하면은 걱정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바도 있어서 제가 그래서 혹시 또 허풍 같은 게 있나 이렇게 질문을 그래서 한 겁니다. 네네. 당시에 뭐 녹음도 다시 한번 뭐 들어봐도 아시겠지만은 본인이 이제 독일에서 한국 들어올 때 거진 다 이제 정리를 해놓고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저 부분 저렇게 해서 다 분리를 시켜야 분리가 안 되면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본인도 입국해서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 안종범의 보좌관이 K스포츠 재단에 대응문건 2건을 주고 그 부분이 검찰에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많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이제 복잡해진 거죠. 제가 혹시 어제 그 말 끊겼던 얘기를 질문했던 이유가 전에 국회에서 했던 청문회 나왔을 때도 노승일 부장이 답변하려고 하니까 질문만 막 가버려서 얘기를 좀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완용 의원이 청문하는 과정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제 그동안의 경험이 있어서 그랬나 노승일 부장도 큰 소리를 좀 쳐가면서 말대응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질문 하나 던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노승일 부장이 했던 얘기인데 최순실은 왜 교육부를 15년간 도왔다고 했을까라는 질문들을 패널들께 던지고요. 판례를 좀 보면서 먼저 해야죠. 어제 최순실 저격수 표현 뭐 어떻습니까? 최순실 저격수라고 표현을 여기 해놨는데 그래서 했는데 표현에 대해서 어때요? 그래서 하여튼 최순실 저격수 노승일 나왔지만 김 빠진 재판 왜 했는데 어제 나와서 몇 가지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최순실은 박원호에게 그런 얘기 했었다. 삼성에 돈 먹으면 문제없다. 뭐 이 두 가지 측면이겠죠. 하나는 삼성이라는 원한 거대한 기업 권력이라는 측면도 있겠고 치밀하게 하기 때문에 걸리지 않을 거라는 예상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최순실은 사람을 이쑤시개처럼 이용하고 처분한다. 팽당할 수 있다는 얘기였고 이 중에 얘기 중에 하나가 최순실 교육부에 15년간 도와줬는데 내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막상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최순실 씨는 어지럼증 때문에 넘어졌는데 꼬리뼈를 다쳐서 아파서 만나지 못해 나갈 수 없다 했는데 결국은 이래서 노승일 부장하고 만나지를 못했고요. 박 전 대통령 출석을 했지만은
별 얘기 없었다고 합니다. 보니까 보도에 따르면 낙서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낙서를 왜 했을까? 무슨 낙서였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장시호 씨, 시간이 흘러가서 내일이 또 구속 만기라고 하네요. 만기라고 하는데 일단 이 중에 여러 가지 좀 질문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제가 던졌던 질문입니다. 최순실은 왜 교육부를 15년간 도왔다고 했을까? 항상 빨리 잘 쓰는 차재홍 교수. 예, 좀 지나친 상상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관계를 본인은 아마 동업자라는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네. 자신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에 대해서 신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최순실 씨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나는 동업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정권을 공동으로 창업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이 재앙직 대통령이 대표적인 상징 아니겠습니까? 네. 재앙직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이 거의 왕처럼 군림하는 대통령이었다. 그 과거 절대 군주 시대에 보면 지문 국가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단순화시키면 최순실 씨는 내가 대한민국을 다 만들었다. 내가 대한민국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 네. 그중에 일부인 교육부도 내가 도왔다.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부서, 모든 자기하고 현안이 관련된 모든 뭐 이 교육부든 뭐 기재부든 무슨 부든 간에 내 입김이 안 닿는 데가 어딜 수 있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난 내가 이까지 오는데, 대한민국까지 오는데 나도 일조를 했다. 네. 거들었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그런 좀 오만한 권력서열 1위로서의 그런 마음 자세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노승일 부장 잘 들으시고요. 이따 노승일 부장 입장에서 채점해 주세요. 누가 가장 점수를 받을 만한 발언을 했나. 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그 한마디로 그 절반의 진실이다. 이렇게 써봤는데요. 절반의 진실. 왜냐하면 이게 최순실 씨가 아무 근거도 없이 교육부를 15년 딱 이 연도까지 특정해서요. 이걸 도왔다 거짓말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게 저는 약간의 과장, 허장성세, 거짓말이 50%. 그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하면 한 2000년부터 실세 아닙니까? 야당이 대표하고 대표했을 때는 그러면 박 2004년부터 대통령을 통해서 했던 교육부의 거겠죠? 민원을 좀 본인이 해결해 주든지 이래 몇 개 도운 거 가지고 좀 이게 과장해서 도운 것처럼 네. 한 절반의 진실 정도로 봅니다. 네, 고영식 교수님. 뭐 박근혜 대통령은 교육위원회도 있었지도 않았고, 근데 지금 15년이라는 게 정유라가 지금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따지면 한 15년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15년 동안 교육부 간판에 본인은 있었다. 최순실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고등학교에 승마부도 만들어주고 이대에는 뭐 말하자면 여러 가지 그 네. 교육 지원 사업도 해주고 자기 나름대로 많이 받게 해줬죠. 초등학교에서부터 이렇게 뭐 자기 딸을 말하자면 공주로서 또 황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뭐 한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딱히 교육부라기보다는 교육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유라를 위해서 노력을 한 거지만 네. 본인 스스로는 교육 내지는 교육부를 위해서 일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보면 교육을 파괴한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교육을 파괴했고 그것이 오늘날 지금 박근혜 파괴까지로 이어진 것이죠. 네, 장원 소장. 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미당 서정조 선생님의 국화협회서입니다. 아마도 왜 까마귀 왜 울죠? 이렇게 뭐 중요한 보니까 얘기라고. 서양원 소장 나올 때는 자동이에요, 이 자동. 문학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최순실의 꿈은 정유라 대학 입학 한 방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아하. 교육부로 관리에 따라서 최순실 씨가 초이 유치원을 90년대 중후반 압구정동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유치원 운영할 때부터 교육부와 관계를 하면서 잘 사바사바를 해놨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15년간 교육부를 관리했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최정유라의 대학 입시 때 한 방을 쓰기 위해서 예. 그런 뜻 아닐까요? 네, 김광덕 부장. 예, 어떻든 이 교육부를 15년간 도왔다 한 바로 다음에 말한 말이 뭐냐면 근데 15년이나 도왔는데 딸 교육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저는 뭐 앞에 말은 중요한 게 아니라 딸 교육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데 방점이 있는 말 같습니다. 근데 이제 15년이란 말은 그냥 하다 보니까 나온 말 같은데 굳이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자면 박 전 대통령이 정계 입문한 게 1998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말 한 게 정확히 언제 몇 년 전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15년 가량 이상 네. 내가 그 여러 가지 그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우면서 교육부를 도와왔다 이런 뜻도 있고 네. 내가 또 이 유경재단 한 것도 나 교육부 도왔다고 생각하는 거고 네. 유치원 경영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교육부를 도왔는데 하여튼 내 딸 교육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밝힌 거로 보이는데 어쨌든 자기는 교육부에 뭐 관련돼서 하는 거를 아까 말했지만 우리 고 교수님께서는 교육 파괴라 그랬는데 자기 도움을 안 되는 일을 한 걸 자꾸 도움을 주는 거로 해석하는 그런 또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화여대도 도움이 안 되게 한 건데 이화여대를 도왔다고 생각하고요. 네.
노승일 부장 지난번에는 판넬 준비 안 됐을 때 스스로 쓰려고 하는 걸 내가 송지현 앵커가 진행할 때 봤었는데 네네. 오늘은 그래서 미리 지금 판넬을 준비했는데 네. 일단 5번의 패널 얘기 중에서 노승일 부장이 봤을 때 어느 패널 얘기가 가장 그럴듯해 보입니까? 제일 처음에 하신 제일 처음에 차정원 교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노승일 부장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이해를 했나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봤을 때는 그 2014년 3월 달에 제가 최순실하고 그 청담동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처음에 면접을 봤었는데 예. 당시에도 저하고 면접 중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채대 총장이 자꾸 날 보자고 한다. 귀찮아 죽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귀찮아 죽겠다. 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교육부 15년 동안 한채대 총장이면 노승일 부장의 모교 총장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15년간 내가 교육부를 도와줬고 딸 교육은 내 뜻대로 안 되더라. 그리고 본인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의 이제 관계도 얘기를 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얘기한 부분이 저는 그래서 제가 판넬에다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하, 그럼 자기 과시용이 상당히 크다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차지원 교수가 오늘 하여튼 5번 중에 첫 번째는 득점을 하셨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넘어갑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어제 노승일 부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던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까, 낙서를 하고 있었을까라는 질문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질문입니다. 자료화면 보면서 판넬에 준비를 해 주시죠. 그럴까요? 바로 좀 질문 들어갈까요? 의견 어느 분이 먼저 말해 주실래요? 먼저 그러면은요, 이거 답하기 전에 그 노승일 부장이 어제 재판정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은 패널들도 이 답을 비교적 정답에 가깝게 쓸 수 있겠는데요. 재판정 분위기 좀 다시 얘기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증인석에 앉고 왼편에는 검사 측, 그다음에 검찰 측, 그다음에 오른편에는 피고인 측이었었는데 네. 피고인 측에 앉아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봤을 때 어떠한 반응이 없었습니다. 어떤 반응도 없었고. 박 전 대통령을 법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직접 대면한 적이 전에 있었습니까? 직접 대면한 적은 없었습니다. 처음이었겠네요. 그러면. 네네. 대면한 적은 처음인데 어저께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시더라고요. 느낌은 어땠습니까? 박 전 대통령 그 자리에서 봤을 때? 얼굴이 많이 안 됐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얼굴 말고 심정은 뭐 다른 심정은 없었어요? 그 부분 자체가 내가 이 법정에 왜 앉아있지?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 법정에 앉아있지? 본인이 어떠한 잘못을 했고 국민들에게 어떠한 공분을 샀는지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전에 그 이전 두 번째 전인가 법정에서는 뭐 긴 시간 재판이 진행돼서 그런가 12시간 10분인가 진행됐을 때는 절고 있었다는 보도 나왔었는데요. 네. 변호인들은 어땠습니까? 지금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분위기가 어땠어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일단은 저의 진술 조서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동안의 특검 등이나 검찰 조사했겠군요. 네네. 조사가 잘못됐다. 노승일의 진술 조서는 여러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서 진술한 것이다. 저는 노 부장의 진술 조서도 잘못된 거다. 네네. 저는 아니다. 나의 진술 조서는 많은 자료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진술 조서를 작성한 것이다. 그래서 나의 진실을 왜곡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됐던 거고. 그래서 노승일 부장의 진술에 신뢰도를 낮추려고 무슨 사적인 걸 가지고 막 끄집어내서 뭐 이상하게 왜곡시키려고 하는 점도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열받아가지고 또 한마디 했다고 그러고. 예. 그 내부의 방청객에는 어떤 분들이 온 것 같아요? 내부의 방청객에는 방청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많이 앉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노 부장을 응원했던 방청객은 없었어요? 딱 한 분 계셨던 것 같아요. 손짓으로 너무 흥분하지 말아라. 이렇게.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해라. 네네 그렇게 손짓을 하신 분. 그러면 다수한테는 좀 소리 좀 들었겠네요. 네, 다수한테는 야유도 듣고 그렇습니다. 추가 얘기 좀 더 듣기로 하고요. 답변 어느 좀 하실래요? 박 전 대통령 거기서 그림 그린 이유는? 저는 여기 제가 먼저 하죠. 고영신 교수님. 저격수라고 돼 있네요. 노승일 부장. 어제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쉬움이 있거나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뽑은 것 같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노승일 K스포츠 재단 전 부장으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근무는 하고 있죠?
예, 현재 근무는 하고 있고요. 보직은 좀 바뀐 겁니까? 보직은 똑같습니다. 근데 월급은 못 받는 지금. 그러니까 그냥 직함을 그냥 노승일 부장이라 불러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내부에 여러 가지 뭐 제작 운영한 정강춘 전 이사장인가요? 네, 정동춘 전 정동춘, 예, 네네. 그 이사장. 어떻습니까? 최순실 씨는 평상시에 사람들 관계에서 대하는 그 태도가 어떻습니까? 조금 뭐 위압적입니까? 아니면 조금 뭔가 허풍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수직적인 상하 관계인데요. 예. 거기에서 직원들을 다뤘을 때에 좀 강압적인 지시들이 많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강압적이나. 네네. 어제 무슨 이런저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생긴다 아니면 반대로 큰일 난다. 옛날에 큰일 났네 하고 많이 인용이 된 것 노승일 부장하고 전화 통화했던 그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저하고 전화 통화할 때. 네. 한편으로는 걱정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은 그 부분이 또 이렇게 따라서 하면은 걱정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바도 있어서 제가 그래서 네. 혹시 또 허풍 같은 게 있나. 인신공격과 인신공격. 예, 비방하는 그런 발언들이. 그래서 서로 고성이 오갔다는 얘기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혹시 중간에 말 끊거나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어저께 그 유영아 변호사하고 예. 다툼이 좀 있었는데 어제 그 주신문하고 이제 반대신문 자체가 유영아 변호사 쪽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줬거든요. 예. 근데 그쪽에서 질문하는 것 자체가 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진술 조사를 받았던 게 정치하고 예. 결탁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본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제 진실을 왜곡돼서 질문이 나와가지고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언쟁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 질문을 그래서 한 겁니다. 네. 당시에 뭐 녹음도 다시 한번 뭐 들어봐도 아시겠지만은 네. 본인이 이제 독일에서 한국 들어올 때 거진 다 이제 정리를 해놓고 들어왔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저 부분 저렇게 해서 다 분리를 시켜야 이제 분리가 안 되면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본인도 입국해서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 안종범의 보좌관이 K스포츠 재단에 대응문건 2건을 주고 그 부분이 검찰에 들어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많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이제 복잡해진 거죠. 네. 제가 혹시 어제 그 말 끊겼던 얘기를 질문했던 이유가 네. 전에 국회에서 했던 청문회 나왔을 때도 이 뭐 계좌를 뭐 봉쇄해가지고 막아 폐쇄시켜가지고 지금 월급은 못 받고 있지만 그대로 부장이다. 네, 맞습니다. 어제 증인으로 참석하셨는데 전반적인 소감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제 좀 아쉬운 점이 좀 많습니다. 좀 네. 아쉬운 점도 많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삼성 얘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최순실 변론을 하러 그 이경재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하고 유영아, 이경재요. 두 분 다 최순실 변론을 위해서 나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아, 그래서 나온 거다. 네네. 그리고 네. 또 마지막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저에 대해서 그 모함을 하는 누가요? 이경재 변호사 쪽에서 이경재 변호사가요? 네네.